자, 조립도에서 바클램프 바이스 다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면에서 먼저 1번 그래서 베이스부터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1번은 이제 노란색 영역이죠. 그리고 얘를 1번을 복사해 와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일단 치수는 제가 그래서 임의대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도면 작업 모델링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일부는 이렇게 빼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솔리드웍스에서 그래서 파일에 새 파일 단일 부품 설계 파트에 확인을 할게요. 자, 먼저 기준면은 자, 요걸 먼저 작업할게요. 그래서 평면도 위에서 본 거요. 요거는 앞에서 본, 요거는 이제 섹션도인데요. 이렇게 절단, 가운데 절단해서 섹션도가 있고, 그리고 그냥 요거 섹션도라고 하면 가운데가 아니고요. 이쪽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부분 단면도다. 정면도에서 여기에 부분 단면 처리했습니다. 이게 체결되는 부분. 자, 요 형상이 보인다는 거는 여기서 앞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단면 처리를 하면 요게 하면 홀이 없고요. 요게 탭이 있는데 여기서 단면하면 참고로 이게 수문선으로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면은 요거 평면도 그리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스케치 자, 먼저 전체적인 대략적인 형상의 크기는 요게 되게 조금 치수가 노란색이어서 잘 안 보여서 컬러를 좀 바꿀게요. 더 안 보이네. 검정색이 눈에 더 잘 띄겠다. 그래서 검정색이 눈에 더 잘 띄네요. 자, 그러면 먼저 대략적인 사이즈가 그래서 100에 86 사각형 그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두 번째 중심 사각형. 자, 중심 사각형에서 그래서 기준 보조선은 중간점에서 방법을 사용할게요. 코너보다는. 자, 그러면 원점을 클릭을 하고 대각 코너 정한 다음에 진행형 치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양쪽 수직선을 선택해서 그 사이 거리가 100. 그 다음에 위아래 수평선을 선택해서 사이 거리는 86. 자, 그 다음에 요게 조립되는 부분. 자, 코너 사각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대충 여기에다 하나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은 여기 60, 그래서 이게 치수가 이렇게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 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수직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수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가 같은 이꼴 동등을 구속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가운데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수평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 수평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을 선택해서 대칭 구속,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같이, 오른쪽도 얘도 대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수평선이랑 컨트롤 키 눌러서 대칭, 그러면 요게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자, 왼쪽은 20mm, 오른쪽은 12mm.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요 라인을 선택하고요. 점이 잡혀서 다시 20이고, 자, 이거는 12mm. 아이고, 못한가 보다. 자, 그리고 요게 사이 폭은 6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아래쪽에 보면, 자, 요 형상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자, 요거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카운터보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카운터보 형상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인데 양쪽으로 터져 있는 카운터보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요거, 그러면 직선, 원호, 직선. 자, 선 그리기로 해서 모양부터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요거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부터 클릭해서 수직하게 올라가고, 자, 그리고 원호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끝점 위치에서 위치 인식시킨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요게 클릭해서 자, 그런 다음에
진행형 치수를 이용을 잠깐만요. 요거 진행형 치수하기 전에 먼저 이 원의 중심점이 컨트롤 키 누르고 가운데 수직한 중심선이랑 일치를 해놓고 치수 입력할게요. 그래서 진행형 치수에서 양쪽 폭이 7mm.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아래쪽 요 선까지 위치가 6. 자, 그런 다음에 옵셋을 할게요. 11에서 7을 빼면 4mm가 되고요. 그러면 요게 사이 폭은 2mm가 돼요. 자, 아이고야. 갑자기 종료돼 버렸네요. 자, 스케치에서 편집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스케치 편집. 자, 요소 옵셋, 요소 오프셋을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디스턴스 거리에다가 2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옵션에 치수 부가 체크되어 있고 체인 선택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 또는 호, 선 중에서 하나 요소를 클릭하면 체인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선택한 요소에 연결되어 있는 게 한 번에 잡혀집니다. 근데 노란색 미리 보기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 그래서 여기 반대 방향 체크해서 바깥쪽으로 옵셋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스케치가 참고로 이거는 솔리드에서 조립할 때 볼트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좀 수월하게 못따기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요거 스케치에서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상하 대칭 작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명령은 스케치 명령에 요소 대칭 복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소 대칭 복사를 선택하고 윈도우로, 아이고 잘못 클릭됐네요. 지금 현재 영역이 잡혀 가지고요, 이게 클릭하면 지금 제가 이거 윈도우로 클릭을 하려고 하니까 요게 영역이 잡혀지면 이 영역의 선이 자동으로 잡혀져서, 그래서 제가 배경에서부터 드래그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면, 대신에 이제 요거 중심선은 클릭해서 취소를 해주면 되고, 점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대칭 기준을 선택하고 이 사각형의 수평 방향에 있는 중심선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옵션에 복사 체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칭 복사로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요 부분에 못따기는 그냥 솔리드에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트리밍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오른쪽도 트리밍을 여기도 따로 안 할 거고요. 트리밍 하셔도 되는데 그냥 트리밍 안 하고 영역으로 지정해서 작업도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먼저 돌출을 하는데 두께는 15mm.
자, 피처의 돌출 베이스. 자, 선택 프로파일에서 영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게 확대한 다음에 참고로 요게 죄송합니다. 요건 높이가 달라서 요건 이따가 할게요. 아니면 커팅을 하도 상관없고요. 요건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놔두고 먼저 가운데 영역으로 해서 높이 15mm만큼 자, 먼저 1차 돌출 작업을 했고, 자, 그리고 다시 보스 돌출 1에 삼각형 클릭해서 스케치가 보이게끔 확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1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커팅하는 기준으로 해선 6.5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요거 커팅을 안 하고 그냥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높이는 8.5가 되네요. 여기 아래쪽 높이는. 자, 스케치 1을 선택하면 한 다음에 다시 돌출 보스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프로파일에서 영역, 요게 단차 치게끔 만들어야 돼서 먼저 요게도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자, 참고로 높이는 15에서 빼기 요거 깊이 6.5 커팅되는 볼트머리가 위에서 걸려지는 부분 에서 빼기 6.5 입력을 하면 엔터 하면 사칭 연산돼서 8.5 자, 그 다음에 요게 큰 못따기가 3mm가 되고, 자, 입구 쪽에서 못따기는 C1이네요. 요건 조립용 못따기로 할 거고, 제품의 큰 못따기는 C3. 자, 그래서 필렛 아래 플라이어 버튼 누른 다음에 못따기 먼저 C3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값 3을 입력하고 엣지 자, 참고로 요거는 제가 화면을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엣지가 안 보이지만은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세로 방향의 엣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때 클릭하시면 돼요. 자, 3 곱하기 45도 4군데 있고, 그 다음 참고로 요게는 해서 볼트 여기다 이쪽 끼워서 걸어줘야 되는 입구 쪽에서 조립용 못따기 C1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필렛 옆에 못따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에다가 1 주고, 자, 조립용 못따기니까 도면상에서는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립용 못따기는 또 어디가 있냐면요. 자, 요게 왼쪽에 요게는 고정 조각 이쪽에 끼워져요.
자, 그러면 조립도 평면도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하늘색 부품이 있습니다. 품번 2번이 자, 이쪽에서 조립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래서 4번 얘가 여기에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용 입구 쪽에서 못따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게 체결되고 하는 요게랑 부품이 이쪽에 체결이 돼서 끼워주는 구간이고 입구 쪽에다가 조립용 못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나중에 2번 부품하고 4번 부품 여기서 끼워져서 볼트로 체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볼트로 체결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게 탭을 가공을 해줘야 돼요. 탭핑 가공. 그래서 탭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CAD 파일을 보면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면 자, 치수를 해보니까 M6짜리 탭 가공을 해야 되고요.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7.5 떨어졌고요. 탭의 깊이는 자, 오른쪽은 17mm. 자, 왼쪽도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크기는 M6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얘는 16.5네요. 그냥 동일하게 17mm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위치는 7.5가 되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요게 거리는 요거 중심선입니다. 자, 양쪽 폭이 40mm가 되고요. 가운데서 보면 해서 20mm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도 여기 두 군데 하고 바닥에서 위치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한 이렇게 탭을 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자, 탭 가공해야 되는 면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먼저 클릭을 해 놓고 나서 자, 방법에 구멍 가공 마법사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옵션에 보면 구멍의 유형에 대해서 직선 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표준 규격은 KS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은 탭구멍으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M6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는 여기 16.5인데 그냥 17로 갈게요. 자, 마침 조건에서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옵션은 가운데 나사산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값을 17mm로 갈 건데 어디 치수를 입력을 하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탭에 나사선 깊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는 해서 블라인드에서 구멍 깊이라고 했어요. 요거 드릴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선은 그냥 요거 반올림해서 17로 한다 했죠. 그래서 12에서 17로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요게가 17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 깊이. 근데 요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12에서 17로 바꾸고 그냥 엔터를 하면 요게 드릴 깊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유있게 보면 한 5mm가 이렇게, 그래서 5mm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깊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요게 캐드보다는 조금 깊이가 더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한 5 들어가서 요게 관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작게 돼 있긴 합니다. 2.5는 좀 작은 편인데, 그래서 여유있게 5mm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대로 쓸게요. 따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볼트로 나중에 얘를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볼트로 체결하기 위해서, 자, 볼트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도 얘도 못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못따기는 좀, 자, M6이거든요. 그래서 M6에서 못따기는 C1로 할게요. 그래서 못따기는 C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쪽 카운터싱크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볼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못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값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호칭 치수, 그래서 호칭 치수 더하기, 그래서 못따기 값인데, 참고로 여기에 보면 양쪽 직경 치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요거는 반경 치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입력하면 C1에 곱하기 2 하면 2가 되죠. 8mm. 아, 나다 C 0.5로 하겠다. 제가 M5 이하짜리 M4 요런 거는 좀 C1로 안 하고 좀 작은 값으로 합니다. 0.5. 요럴 때는 값을 1 추가해주면 되고, C1은 직경으로 해서 2를 추가해주면 돼요. 여기 호칭 치수에다가. 그래서 요게 8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치.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두 군데 클릭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스케이프 누른 다음에, 자, 컨트롤 8번. 면에 수직 보기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두 개의 점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얘랑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선택해서 수평선상에 있어라. 컨트롤 Z. 수평이 얘 기준으로 해서, 수평이 얘가 이 방향인가 보네요. 지금 가서, 그러면, 자, 수직 방향. 뭐지? 왜 다시 붙어? 수평 수직도 안 먹냐? 수평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진영형 치수해서 수평 수직도 다 안 맞네요. 각각 줄게요. 20.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 점의 높이는 7.5. 그리고 양 끝점 선택을 해서 여기는 40.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이 점의 높이는 동일하게 7.5. 수평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자, 이렇게 치수 입력을 해서 완전 정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보면, 자, 볼트가 끼워지는 입구 여기에다가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C1로 못따기를 해놓은 거고요. 조금 많이 커 보이기는 한데, 자, 그러면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도 크기는 똑같고요. M6 깊이도 똑같고, 요 반올림 해서 그러면 깊이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작업했던 것을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참고로 요거 있는 정면을 사용할 수가 우측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들어가는 깊이랑 요 깊이랑 달라서.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의 가운데 플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칭 복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참조 형상에 기준면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1참조는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2참조는 여기 반대편 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면에 가운데다가 플랜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플랜 가지고 대칭 복사가 가능하겠죠. 자, 평면 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법에는 그래서 대칭 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은 평면 1이 마지막 게 자동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대칭 복사할 피처 구멍 가공 마법사의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상을 이렇게 클릭 해줘도 되고요. 자, 또는 여기 파트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펼치고 나서 여기에 보면 M6 나사 구멍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 최종 확인할게요. 그래서 평면은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CAD 파일의 조립도를 볼게요. 자, 요게 두 개의 부품이 요게 끼워지고 요게 조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요게 부분에다가 도피홀을 만들어 줘도 되고요. 자, 요게 도피홀. 참고로 요게는 제품에는 2번에 부품이 2번이 아니죠. 2번에 요게도 마찬가지로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요게는 도피오를 얘가 못따기가 돼 있으면 도피오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 도피오를 안 만들면 자, 요 부품 참고로 이제 요거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는 평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제작을 할 때 외곽을 가공을 쭉 하고요. 공구가. 그 다음에 이쪽에 형상을 공구가 지나가면서 요게 가공 가능하고,
그래서 공구가 동그랗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파내면, 이쪽을 쭉 파내게 되면 여기는 직각을 못 만들어요. 대신에 가공을 이 부분을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여기에 직각은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세워놓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물려주는 부분에서 높이가 높으면 얘가 움직일 때 진동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좀 낮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세워서 작업하면 여기에 각진, 이 부분이 각진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제작상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판에서 가공을 할 때는 여기에 도피호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가공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제작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걸 조립을 하기 위해서 2번 부품의 입구 쪽에서 못하게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피호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립용 도피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할 거냐면 윗면을 선택을 하고 솔리드 형상에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유형은 세 번째, 제일 윗줄에 보면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끝에 세 번째를 선택을 하고, 자, 규격은, 표준 규격은 KS, 그 다음에 유형은 드릴 크기로, 그냥 도피 작업하니까 요 홀은 정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릴 크기는 임의대로 할게요. 한 3mm 정도로 하겠습니다. 3파이 그래서 파이 3.0,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 자, 요거는 카운터 싱크는 해제하겠습니다. 안쪽 카운터 싱크는 해제하고, 자, 그리고 위치로 넘어가서 여기 코너 있습니다. 코너 점 하나,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그래서 그냥 형상에 여기 중심점을 코너를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일치가 부과가 돼서 완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형상은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